너 그거 기억나니? 네, 여러분 오늘의 너 그거 기억나니? 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 첫 너 그거 기억 네, 너 그거 기억나니 프로그램은 네, 지금 제가 좀 오늘 아침에 배탈이 났다고 하니까 아프니까 더 낫다고. 아, 맨날 아파야 하나요? 네. 아파서 방송하는 날은 아파서 오겠습니다. 네. 아파야 더 화면빨이 잘 맞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오늘 뭐 약간 봄도 오고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겨울은 뭐 지금 벌써 밖에 나가면 굉장히 날씨가 따뜻해요. 벌써 봄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따뜻한데 어쩌면 봄도 꼽센 추위가 오게 되면 겨울보다 또 더 추울 수도 있어요. 네, 바람도 쌀쌀하고 감기도 더 쉽게 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어쨌든 햇볕 쨍쨍 지금 밖에 나가면 모두 봄 나들이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옷도 가볍고 또 뭔가 발걸음도 겨울에는 이렇게 웅크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들 가뿐가뿐 사뿐사뿐한 마음으로 다니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밥 먹으러 밖에 잠깐 점심 때 나갔다 왔는데 사뿐사뿐 걷다가 좀 저는 조금 추워가지고 다시 웅크리면서 걸었는데 네. 그래서 오늘 너 그거 기억나니는 좀 따뜻한 영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따뜻함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네. 네, 저는 그러니까 따뜻하다라는 이미지 하면 그냥 가족이라는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래서 가족이란 테두리 안이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도 들고 또 포근하고 안락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오늘은 또 2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따뜻함을 우리한테 떠올릴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영화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해봐서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이 영화는 뭐 90년대 초반에 나왔던 영화인데 주연 배우 이름이 로버트 윌리엄스신가? 네,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께서 이제 가족의 그런 하나의 영화를 좀 어떻게 표현했는지 그런 알 수 있는 영화인데 여기서 딱 그런 대사가 나왔었어요. 뭐 그 자식이 이제 이혼을 한 가정의 그런 자식이 아빠가 그리운 거예요. 아빠가 그리워서 그 가정부한테 보내는 편지에다가 아빠의 그리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로 이제 영상을 띄우는데 그 가정부가 바로 자신의 아빠죠. 네, 약간 힌트가 되시려나? 네, 좀 힌트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정말 요즘에는 더욱더 뭐 이혼하는 가정도 많고 또 가족이란 게 좀 예전보다는 서로 각자 개인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같이 하는 시간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자기 일에 바쁘고 자기 일에 치여 살다 보면 굉장히 내 가족을 등한시하게 되고 오히려 뭐 친구나 아니면 회사 동료나 아니면 다른 그냥 나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챙기게 되는데 오히려 제일 가까운 가족을 등한시하게 되는 게 좀 요즘 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비록 10년 전의 영화긴 하지만 굉장히 우리한테 뭔가 교훈을 주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는데 네, 바로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할 영화는 미세스 다우파이어입니다. 네, 다들 아시나? 아실 것 같은데요. 미세스 다우파이어 하면 뭐 그런 게 있죠. 굉장히 좀 한 부부가 잘 살다가 이제 어쨌든 성격적인 것도 그렇고 좀 이것저것 안 맞는 부분이 많으면 서로 약간 조정 기간에 들어갔다가 별거를 하다 보면 또 이렇게 사람이 몸이 떨어졌으면 마음이 떨어지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이렇게 이혼이라는 그런 도장을 찍게 되는데 아이가 어리거나 자신의 아이들이 굉장히 어릴 때는 그 부모님들이 서로 따로 이렇게 된다는 게 굉장히 좀 큰 충격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예쁘게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엄마는 없고 또는 아빠는 없고 이런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위축되고 그런 모습을 그려지는데 이 미세스 다우파이어는 어쨌든 좀 이 불화된 과정을 다시 아름답게 다시 가족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과정을 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방식으로 가족이 화합을 하죠. 내가 계속 나로만 살아오면 그 가족 안에서 내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 자신만 이해하길 바라게 되고 나를 좀 이해해 줬으면 하는데 또 상대편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 상대편도 나를 좀 이해해 주지 왜 이해를 못 해주나. 하지만 서로 좀 타인의 입장이 돼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 이래서 이랬던 거구나라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조금이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그 조금이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이 내가 내 자신을 온전히 생각 안 하고 또 내가 나로만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이 가정에서 어떤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좀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미세스 다우파이어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랑 엄마가 별거에 들어갔는데 엄마랑 아빠가 서로 성격 차이가 너무 안 맞고 또 아빠는 약간 백수였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별거에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이제 아빠가 자식들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양육권이 이제 엄마한테 가 있으니까 자식을 보고 싶어도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뭔가 보기가 이제 내 자식인데 마음대로 못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아빠가 결심을 하죠. 가정부로 변신을 하고 가족의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식들도 맨날 볼 수 있고 또 그 가족 안에서 나도 쓸쓸하지 않게 다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 다우파이어에서 이 주인공은 가정부로 변신해서 그 가족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아이들과 놀고 막 그러는데 평소에 아빠로서의 아이들과 했던 모습에서 이제 가정부로서 아이들과 바라보니까 그동안 자기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아이들한테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아빠로서 굉장히 무책임했구나라는 생각을 가정부 일을 하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아내와도 아내한테도 아내가 왜 나를 그렇게 나한테 서운함을 느꼈고 왜 나한테 그런 마음을 느꼈는지를 이제 가정부로 아내를 바라보면서 느끼게 돼요. 점점 더 이렇게 좀 내가 나로 아닌 다른 사람을 이제 이해하고 이러니까 이 가족 아니란 테두리에서 더 가까워지고 또 더 알아가게 되는 거겠죠. 그 얘기를 해주는 건데 거기서 저는 그때 이 영화가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예요. 초등학교 때 나왔던 영화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때 막 단순히 이 영화 자체가 남자가 여자 가정부로 변신을 해서 그 아이들과 함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웃기고 또 되게 코믹한 요소들 많이 이제 발견했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서 웃긴 장면들 그리고 그냥 뭉클하면서도 코믹스러운 부분에 되게 초점을 해서 봤는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굉장히 대단한 발상이었고 대단한 그런 상황 연출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미세스 다우파이어를 봤을 때는 정말 내 자식이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리고 좀 더 내 가정이 소중하다는 걸 알았기에 그런 대담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아빠들도 그렇고 엄마들도 그렇고 다들 자기 자식인 정말 눈에 집어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소중하잖아요. 그런 거를 조금 아빠로서 엄마로서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으로서 딱 그 가정 안에 들어가서 제3자의 눈으로 봤을 때 그러면서도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이 잘못되는 걸 알고 또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고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 가족의 소중함이라는 거를 가장 많이 또 뭔가 드러내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에피소드랑 이런 웃긴 상황에서
하나하나 녹여내면서 보여주는 거니까 더욱더 재밌게 와닿는 것 같은데, 저는 여기 그 장면에서 가장 좀 뭉클했던 장면이 뭐였냐면은 케이티 맥코이라고 거기에서 그 딸이 영상 편지를 보내는데 그거를 이제 가정부로 변신한 아빠가 보게 돼요. 거기서 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모님이 별거에 들어갔어요. 오빠가 그러는데 우린 이제 가족이 아니래요. 정말인가요? 전 가족이 없는 건가요? 다시 가족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데, 그때 이제 다우파이어 아빠로 변신한 가정부가 이렇게 얘기하죠. 애야, 부모님도 때론 싸울 때가 있단다. 그럴 땐 떨어져 지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단다. 화해를 하면 다행이지만 못하더라도 슬퍼하지 말거라. 네 탓이 아니야. 헤어졌다 해도 널 사랑하는 마음은 한결같단다. 가정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 엄마만 있는 집, 아빠만 있는 집, 삼촌 이모와 사는 아이, 양부모님과 사는 아이도 있단다. 떨어져 사는 가족도 많지. 서로 수말리 밖에서 살면서 몇 달, 몇 년 만에 만나는 이들도 있어. 하지만 케이티, 서로 사랑하는 한 마음 속의 가족은 영원하단다. 용기를 내거라. 다 잘 될 거야. 안녕. 이렇게.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엄청 서로 다양한 가족이 있지만 하나의 공통점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소중하게 이렇게 여기는 마음은 영원하다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진짜 뭐 그런 생각을 해요. 뭐 엄마, 아빠, 이제 딸, 아들 뭐 이런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역할이 꼭 엄마한테는 엄마의 역할만 온전히 있는 게 또 아니고 아빠한테도 아빠의 역할만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닌 듯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할 수 있고 서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면 또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내일은 내일이고 내일은 내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좀 이 아빠가 오히려 이 가족 안에서 가정부로서 살아가면서 더 화목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신이 아빠로서의 그런 역할이 아니라 아빠였는데 가정부로서 이제 그 가정을 보니까 더 많은 것을 느낀 듯이 약간 좀 사람이란 게 그 이해의 척도라는 것들이 내가 누군가가 돼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좀 다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진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이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내가 뭐 저런 아빠였어요. 제가 그런 아빠여서 그 자식들을 너무 보고 싶은데 가정부로 변신을 해서까지도 아이들을 보러 가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 건가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갑자기 저희 엄마 아빠가 엄청 막 대단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소중함은 내가 느껴보지 않으면 남한테 줄 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느껴보고 또 많이 사랑하고 그러라는 말이 왜 있나 싶었는데 이러라고 있는 것 같고, 진짜 그런 생각하잖아요. 그 뭔가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제 그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마음이 맞춰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오히려 가족끼리 더 삐그덕될 때가 많아요. 내가 왠지 가족, 친구들이랑 뭔가를 하려면은 그냥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이제 빠져주고 좀 져주고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가족 안에서는 서로 다 그런 게 막 오히려 더 필요한 건데 더 편하고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더 내 주장을 펼치게 되고 그냥 내 이기심을 더 부리게 되고, 하지만 그게 또 용인되는 게 가족이니까 더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진짜 가까웠고 정말 소중한 사람한테 더욱더 잘해야 된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진짜 이 언제나 떠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안심감, 그리고 언제나 내 옆에 있을 거라는 안도감, 이런 것 때문에 가족한테 더 소홀해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 소중함이, 솔직히 당연히 가족은 어딘가로 떠나진 않겠는데 그래도 있을 때 잘하란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네. 진짜 그만큼 뭔가 쉽게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쉽게 모든 거 다 놓쳐버리고 싶어도 놓칠 수 없는 이유 하나가 가족이라는 이유 때문인 거잖아요.
굉장히 이 사회가 힘들고 회사 때려치고 싶어도 만약에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 이름 하나 때문에 나의 맘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아빠는 너희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 솔직히 저희 아버지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거 진짜 많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의 꿈이 산속에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네. 뭔가 자연과 함께 막 그렇게 사시는 게 꿈이라고 했는데 항상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혼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뭐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또 그러면 가정을 꾸리게 됐고 이 가정을 부양하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밤낮 가리지 않게 이렇게 일하시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아빠는 아빠의 삶이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삶이 이제 저희와 함께 했던 게 아빠의 삶이 된 거죠. 하지만 본연의 그런 삶 그리고 엄마도 마찬가지고 엄마도 소녀였고 또 엄마이기 전에 어엿한 꿈이 있는 그런 여성이었을 텐데 이제 저희 뒷바라지하고 저희 키우느라 여성으로서 소녀로서의 꿨던 꿈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른 부분도 있겠지만 온전히 다 이루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엄마의 생활보다 아빠의 생활보다 이제 저희 가족의 생활에 뭐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죠? 진짜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그때 이 영화를 본 지 한참 전에 봤던 건데 굉장히 좀 그런 생각이 하더라고요. 뭔가 내가 가족을 꾸리게 되면 내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내가 가족이 있다면 나는 내 삶을 포기할 수 있을까? 뭐 꼭 포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아나운서 일을 하고 또 제가 이렇게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로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분명히 바쁜 시간을 보내면 제가 만약 가족이 있다면 가족한테 할애하는 시간보다는 일에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경량을 따져야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일을 하는 시간보다 가족에 하는 그 할애하는 시간을 더 늘린다면 일에서의 제 시간은 이제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 위치가 어느 정도 올라갔다 쳐더라도 다시 이제 내려오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러니까 되게 힘든 것 같은 거예요. 여자로서도 그렇고 뭔가 아내로서도 그렇고 엄마로서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과 이 일을 같이 그 가족을 같이 이렇게 병행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게 느껴지는 게 이래서 이분들이 대단하다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진짜 저도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요즘에 그냥 어쨌든 나이도 들어가고 언젠간 뭐 결혼하겠죠? 이러면 이제 저의 꿈은 아직 저 천만리 위에 있는데 내가 분명히 뭔가를 하나 얻으려면 뭔가 하나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할까? 둘 다 잡을 순 없을까? 아니면 둘 다 잡더라도 그 한쪽은 좀 힘을 좀 느슨하게 잡아놓은 상태에서 가다 보면 언젠가 놓치지 않을까? 이런 막 혼자 말도 안 되는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좀 요즘 들어 모든 것들이 다 신중하게 느껴지고 진짜 그 전에 빨리 내가 커야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 조급해지면 안 되지만 좀 조급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가 수요일이었나요? 네, 수요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엄마가 좀 몸살기가 나셔서 좀 이렇게 몸이 아프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쨌든 집에 가서 되게 늦은 시간에 집에 간 거거든요. 1시인가? 그때 간 건데 엄마가 이제 도시락을 못 사준다고 오늘 몸이 안 좋아서 도시락 못 사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러면 사 먹으면 되지 뭐 이러고 말았는데 그냥 한번 내가 도시락 싸가 볼까? 뭐 이러면서 새벽 1시에 이제 뭐 이렇게 해보려고 했다가 포기했어요 다시. 네, 그래서 그러면서 다시 느꼈죠. 역시 우리 엄마 대단해. 바로 포기했어요. 그래서 진짜 저희 엄마는 저희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게 되니까 이제 엄마도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보내고 아빠 보내고 이제 엄마도 이제 가르치러 나가시니까 뭐 이렇게 그런 게 있으니까 엄마가 거의 한 새벽 4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니까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죠? 그러다가 또 제가 만약에 집에 한 12시 넘어서 도착하고 그러면 그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오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엄마도 자는 시간이 거의 뭐 두세 시간? 세네 시간? 그죠? 아무리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된다는 건, 아, 힘든 일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신 분들은 대단하세요. 그 자체만으로도. 네. 진짜 저는, 저도 솔직히 집이 멀어서 더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잠을 거의 뭐, 그냥 만약에 좀 늦게 자서 2시에 자면 5시라면 3시간 자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 너무 피곤해 미치겠는데, 엄마는 그런 거를 거의 뭐 매번 맨날 하니까 아침상 차리려면 4시에 일어나서 저 도시락도 싸줘야 되고 막 이것저것 막 밥도 차려야 되고 이러면 부엌인 거의 한 3시간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3, 4시간. 그러면 진짜 그때마다 뭐 엄마의 대단함을 느끼긴 하지만 그만큼 제가 또 못하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또 닥치면 한다고 엄마 그러더라고요. 근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절대. 진짜. 그래가지고 막 항상 엄마한테 고맙고 항상 아빠한테도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좀 표현을 하고 싶기도 한데 제가 또 약간 워낙 좀 무뚝뚝한 성격이라 그런 것도 잘 표현도 못하고 또 이렇게 돈으로 좀 이렇게 엄마 아빠 해주고 싶어도 또 그럴 수도 없고 모든 자식들의 고민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굉장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제가 그런 얘기를 그때 얘기를 들었는데 엄청 맞다리다 보니까 좀 옛날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기대를 받고 살았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도 그렇고 제가 또 큰손녀거든요. 외가 쪽에서도 그렇고 친가 쪽에서도 그렇고 되게 큰손녀인데 큰아들이 큰딸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제가 딸이 아니라 아들인 거예요. 완전 아들인 느낌이 큰데 그래서 지금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항상 그래요. 너는 강씨의 딸이 아니라 아들인 거다. 엄청 부담 줘요. 그래서 항상 진짜 이 부담감이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뭔가 하려면 기대에 항상 부응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정말 제가 뭐 그렇게 잘나진 않았지만 그렇게 저를 항상 자랑하셨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는 막 저만 데리고 다니면 어디 자랑하러 가시고 그리고 제가 막 뭐 제가 좀 그래도 이제 학창 시절 때 좀 잘 나가가지고 계속 이제 줄반장하고 뭐 학급 임원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 막 자랑하다 보면은 이게 커갈수록 근데 사람이 이렇게 커갈수록 그게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너는 될 거야.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약간 지금은 그래도 좀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제가 한다고 해서 많이 지지해 주시고 그런 것도 있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도 물론 막 손녀딸이 아나운서 되고 이런 거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 또 막상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보이는 건 아직은 없으니까 굉장히 좀 속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면은 또 저는 또 나름의 그런 아직 기대를 좀 부응을 더 못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네. 저 가도 되나요? 네, 제 방이 있어요. 네, 제 방 모래 그죠? 제가 폭설 내리거나 이러면은 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거 방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방 한 번씩 묵어가면서 네. 사랑방 같은 거 있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이어가도록 하죠. 네, 지금 뭐